KF-21이 드디어 한국 국민들 앞에서 최초로 모습을 공개하게 됩니다. 현재 멋진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9월 26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참가할 공중 편대에는 KF-21이 선두에서 날고 F-35와 FA-50 등 6종 21대의 전투기가 대규모 편대 비행을 펼치게 됩니다. 벌써부터 KF-21의 공중 기동이 도심에서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한 네티즌이 올린 영상에서는 KF-21 6호기로 보이는 기체가 굉음을 내뿜으며 도심 상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랜딩 기어를 내놓고 비행하던 시험 비행 때와는 달리 전부 수납한 형태로 비행하는 모습에서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멀리서 보이는 기체의 외형이 마치 세계 최고의 공중 우세기로 불리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사뭇 유사하여 많은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우리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KF-21이 개발에 착수한 지 8년 만에 국민들에게 첫 공개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양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언론사의 모기자가 KF-21 가격이 880억 원을 추가한다며 미 F-35 스텔스기보다 비싸 양산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KF-21은 개발 초기 당시 예상 대당 단가를 6,500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로 측정하였고, 이를 현재 환율로 변환하면 860억 원에서 928억 원 사이기에 당초 계획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기자가 비교군으로 대입한 7천만 달러대의 F-35는 프로그램 코스트도 유닛 코스트도 아닌 미 국무부가 발행한 엔진 제외 대당 평균 약 7,500만 달러였는데요. 엔진을 뺀 기체마저도 현재 환율을 고려하면 995억 원인데 880억인 KF-21이 어째서 더 비싸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은 F-35A 25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6조 7천억 규모의 FMS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KF-21 양산 시점과 6세대 개발 시점 사이에 발생할 전력 공백을 F-35의 도입으로 메꾸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계약을 보면 6조 7천억 원 전체 예산은 예비 부품, 군수 지원, 후속 패키지가 포함된 프로그램 코스트로 대당 가격은 2,680억 원이었으며 일반적인 유닛 코스트는 전체 비용에서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수 기체 단가는 1,300억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방사청이 국방연구원에 제출한 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에 표기된 KF-21의 대당 880억 원, 6,600만 달러는 초기 양산 시의 가격으로 앞으로 추가 수출 및 블록2, 블록3 개발을 통해 양산 단가는 더욱 내려갈 여지가 충분합니다. 현지만 놓고 보더라도 동급 기체인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사실 KF-21은 초기 개발부터 사업성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7번에 달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로 개발이 착수되기 전 13년간의 긴 논쟁을 거쳐야 했죠. 당시 개발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국산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니 가성비 좋은 외국 전투기를 갖다 쓰면 되지 굳이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지적과 비판을 수도 없이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도 없고 정작 만들어도 운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현재 KF-21은 5세대급 항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플러스 전투기로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보란듯 그 잡음들을 잠재워버렸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남들은 6세대기를 개발하는데 우리는 고작 4.5세대 기체를 가지고 웬 난리냐 라는 소리가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정작 반대파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KF-21 개발의 핵심 본질은 사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 확보에 있다는 것이죠. 전투기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해 유지보수와 장비, 무기 통합 및 개량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산 전투기가 아니면 필요할 때 뜯어서 정비와 보수를 할 수도 없고 자체 업그레이드도 할 수가 없죠. 이에 정광선 KF-21 사업 전단장은 와이스트릿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5세대나 6세대 항공기를 만들기 싫어서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핵심 기술 이전 대상국에서 제외가 되었다. 한국 항공 산업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출 경쟁의 우려로 기술 이전에 대해 견제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KF-21은 우리 손으로 전투기에 들어가는 수십만 개의 장비, 부품, 그리고 핵심 항정 장비를 개발한 데에 그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손으로 확보한 원천 기술이야말로 엄청난 자산인 것입니다. 사업성 및 잠재 수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산인 것이죠. 그렇기에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가 더욱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니는 사업비의 20%를 분담하며 전투기 양산 시 5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니의 어떤 기술적인 기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자국 매체들은 인니가 큰 몫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기술 이전 100%와 대외 수출권을 요구하는 날강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불리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가 사업 퇴출 위험 부담을 껴안으면서 기술 이전에 목매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인니는 KF-21 도입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미 보잉 F-15EX와 프랑스의 라파를 도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국 공군 역량 증진이 아닌 한국이 갖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개발 기술입니다. 지난해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는 인니의 4.5세대 전투기 I-22 시카탄 모겁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인니는 현지 항공우주 기술자들에 의해 완전히 국내에서 디자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당히 4.5세대라고 밝혔습니다. KF-21을 통해 4.5세대 전투기 50대를 도입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자국의 4.5세대 기체를 만들겠다는 것부터가 넌센스입니다. 이는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의 목적이 결국 기술 탈취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니는 모겁 제조 기술을 제외하고 그 어떤 기술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공개된 모겁만으로도 해외 네티즌들에게 엄청나게 까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F-22 베이비 랩터들 중 이건 태어날 때부터 합병증을 안고 태어난 것처럼 생겼어. 코에 예산을 다 쓴 것 같군요. 이건 너무 못생겼네. 인니는 KF-21 프로그램의 기술 이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 끔찍해 보이는데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가 깜짝 놀랄만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UAE와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KF-21 도입 및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최근 한국과 UAE는 군사 경제 협력을 위한 회담 자리를 가졌는데 당시 UAE 무기도입 담당 부서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 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 서한에는 KF-21에 대한 인니 투자분을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UAE와 협력하게 되면 인니처럼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무기들을 화끈하게 현찰로 구매해왔던 아랍에미리트는 현물 대안 또한 넘쳐나는 석유를 지급하면 끝입니다. 역시 팜유보단 석유죠. 또한 최근 폴란드는 32대의 신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KF-21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에 따르면 폴란드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은 최소 2개 편대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이에 카이의 KF-21, 보잉 F-15EX, 로키드 마틴 F-16 바이퍼, 영국 EAP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계약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 PGZ 회장이 직접 KF-21 블록2에 대한 공동개발을 요청하기도 하였죠. 결국 초조한 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진작에 인니에 도착해야 할 시제기는 아직도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오히려 계약 불이행으로 현재까지 지급한 2,78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전액 납부되지 않는다면 개발 완료 후 제공하기로 예정된 생산과 관련된 기술 및 시제기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곤 현지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받는 OJT 수준 실습과 그 수준의 경력일 뿐이고 투자금을 모두 완납한다 하더라도 핵심 기술 이전은 없다고 이미 양국 간 협의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한마디로 인니에겐 미라주 2000이 딱 좋아.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맞물려 세계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내비치고 있어 국내 네티즌들은 유일한 오게티 인니 국기를 치우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니 국기를 없애는 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거꾸로 돌려서 재활용해야 하니까요. 오늘의 소신 발언.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